를 강조하는 경영이 최근에 유행이라는 겁니다. 어떤 그 큰 회사의 CEO께서 CEO의 임무는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에게 위기의식을 제대로 주입시키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그 기사도 있었는데요. 회사라고 하는 것은 매출이 오르지 않고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그때는 긴축 재정을 운영한다든지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렇게 위기를 강조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를 보면은 매출이 잘 올라가고 성장세에 있을 때에도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울 때를 위해서 잘 될수록 더 졸라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위기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1년 365일 위기가 아닌 날이 없는 겁니다. 그러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울증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요. 사회적으로는 언론 매체라든지 이러한 데서 보면은 항시 직장인들에 대한 기사나 이런 뉴스를 다루면서 너무 지나치게 위기를 강조해요. 이러한 것이 대세다, 이거를 배워야 된다, 이것을 모르면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러한 그 매체의 보도나 뉴스를 접하면서 본인도 거기에 떠밀려 가지고 많은 자기개발서를 사서 본다든지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가지고 듣는다든지 하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또 우울증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요즘 많이 사회에 유행하고 있는 직장인들을 가리켜서 지칭하는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용어들을 가만히 분류해서 살펴보면은 현재 우울증을 앓고 있는 또는 우울증이 원인이 되는 직장인들이 처해 있는 입장과 아주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용어를 분류해가지고 살펴보면은 직장인 우울증에 대해서 이해를 더 깊게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갈등을 하는 유형입니다. 갈등하는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용어 속에 보면은 직장인 사춘기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린아이들이 성장할 때 요즘은 사춘기가 굉장히 빨라졌다고 합니다만은 대략 한 중학교 정도 이제 나이가 되었을 때에 내가 과연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하는 그런 진로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기성세대의 질서나 규범에 대해서 반항하는 흔히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그러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사춘기라고 그러는데 이게 직장인들도 직장에 들어가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 기간일 때 과연 내가 이것이 옳은 길인가, 여기가 과연 내가 평생을 봉직해야 될 직장인가 뿐만 아니라 상사들이 내리는 그러한 본인이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직장 문화에 대해 가지고 반항하면서 방황하는 그러한 그 현상이 있는데 이걸 직장인 사춘기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69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369 증후군이라는 것은 3개월 차, 6개월 차, 9개월 차, 그러니까 매 3개월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직장 생활에 대해서 회의가 심각하게 온다는 건데요. 이 3개월의 주기는 보통 직장에서 보면은 분기마다 성과에 대한 실적을 마감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인사고과 같은 경우도 분기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거기에 실적이 좋은 사람은 희희낙낙하지만은 그러지 못한 직장인들은 3개월마다 그러한 스트레스가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또 전체 기간으로 보면은 6.25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6개월 차, 2년 차, 5년 차에 또 어떤 중대한 고비가 찾아온다는 건데요. 6개월 차에는 웬만큼 직장 생활을 경험하고 일에 대한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자기의 일에 대해서 회의가 온다는 것이고 2년 차 정도가 되면은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대학 동기라든지 친구들을 보는 거죠. 그러면 다른 직장에 가서 자기보다 훨씬 편하게 일하면서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그런 동료들이 있는데 그런 동료들과 비교를 하면서 내가 잘못된 게 아닐까, 나도 저기로 가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회의를 한다는 거고요. 5년 정도가 되면은 직장 내에서 어느 정도 자신의 앞날이 보입니다. 흔히 말하는 좀 좋지 않은 용어입니다만은 내가 어느 쪽으로 줄을 섰을 때 이 직장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그때 이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기로에 서게 되는데 이때 또 그러한 그 현상이 오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서 6.25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내하는 직장인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게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속이 쓰리고 화가 나도 겉으로는 웃어야 되는 그러한 증후군이고요. 그 다음에 나토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노 액션 토킹 오니의 머리 글자만 딴 건데요. 말만 하고 행위는 하지 않는 겁니다. 참아버리는 거죠. 나 내일 회사 때려칠 거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큰 소리를 치고 들어갔지만 다음 날은 다시 또 나와서 부장님 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나토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자료를 조사하면서 가장 가슴을 쳤던 게 뭐냐 하면은 안반수족입니다. 지하 150m를 흐르는 안반수처럼
여러 가지 불만이나 또는 적성에 안 맞는 거나 이런 것이 있어도 참고 묵묵히 바위 밑을 흐르는 물처럼 간다 해서 이제 안반수족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과연 나에게는 직장인 우울증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이 이제 궁금하고 호기심이 생길 겁니다. 여기에서 직장인들이 자기 스스로 자가 진단하는 거죠. 내가 과연 직장인 우울증이 있나 없나 또는 있다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자가 진단표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10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 직업은 미래가 불확실해서 불안하다. 두 번째는 업무가 많아서 항상 시간에 쫓기고 힘이 든다. 세 번째는 내 실력이나 경력보다 급여가 불만족스럽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상사나 동료, 직원, 부하 관계 때문에 불편한 게 많다. 다섯 번째는 직장 내에서 내 기분과는 상관없이 웃거나 말한다. 이게 아까 스마일 마스크 준 거 비슷한 거죠. 직장에서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많이 본다. 일곱 번째는 출근하면 우울하거나 짜증스럽다. 여덟 번째는 업무에 집중이 안 되고 잡념이 많다. 아홉 번째, 출근하면 더 졸리거나 머리가 무겁다. 그리고 열 번째는 회사에 있을 때 몸에 불편함을 느낀다. 이런 10가지 항목을 가지고 매우 그렇다,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렇지 않다 하는 4가지의 수준을 가지고 매우 그러면 4점, 그리고 3점, 2점, 1점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렇지 않다가 1점이 되도록